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추천하지 않는 검진 항목 4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암 수치인데요. 암 수치. 이건 이제 피검사로 암을 잡아내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잘 활용하면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 암 수치가 올랐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 암인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암 수치가 정상이에요. 그럼 암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정상이라고 해서 암이 아닌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애매한 거예요. 암 수치가 올라도 암인 것도 아니고 암 수치가 정상이어도 암이 아닌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할 바에는 그냥 차라리 깔끔하게 CT를 찍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로 무슨 암이 걱정돼서 그걸 검사를 하고 싶다면 애매하게 암 수치를 하지 말고 그냥 관련된 영상으로 검사를 하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우리가 뭔가 검사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결론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암이 있다 없다 이렇게. 근데 이거는 결론이 나질 않아요. 그냥 마음만 찜찜합니다. 사실 이제 오늘도 제가 그런 환자분을 좀 만났는데요. 오늘 만난 환자분은 40대 여성분이셨는데 이분이 이제 검진센터에서 검진을 하신 거죠. 그랬더니 이 CEA라고 하는 수치가 5.4가 나왔어요. 이게 원래 기준이 0에서부터 5까지거든요. 근데 5를 넘었죠. 0.4 높잖아요. 5보다. 5.4니까. 그래서 이게 걱정이 돼서 오신 거예요. 근데 이 CEA라고 하는 암 수치가 올라가는 그런 경우를 찾아보면은요, 아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위암, 대장암, 또 췌장암, 폐암, 유방암, 난소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이거는 암인 경우에 그렇고요. 암이 아닌 경우도 많이 있어요. 췌장염, 간염, 간경변, 또는 이게 담배 피워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흡연. 아니면 그냥 위염만 있어도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다양한 상황에서 올라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도 일단 이게 걱정돼서 오셨으니까 제가 한번 쭉 무슨 검진을 했나 좀 봤죠. 봤더니 이분이 위 검사는 하셨고 또 폐 CT도 찍으셨어요. 그리고 뭐 복부 초음파도 했는데 복부 초음파로는 뭐 췌장을 다 잘 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 5.4, 0.4 올라간 것 때문에 이걸 굳이 밝히고 싶다 이러면 뭘 해야 되냐면요. 이분은 대장을 보기 위해 대장 내시경 검사해야죠. 췌장을 보기 위해서 복부 CT 검사해야죠. 유방 초음파 해야죠. 또는 뭐 만모를 하거나, 그리고 난소 검진을 해야죠. 산부인과 검사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추가 검사가 나와요. 근데 이분은 사실은 담배를 좀 오랫동안 태우신 흡연자였습니다. 흡연자.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뭐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담배를 태우셔서 이 수치가 올라간 거일 가능성이 좀 꽤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 흡연자에서는 이 정상치를요 0에서부터 7.5까지 보기도 해요. 이렇게 보면 이분의 이 암 수치는 올라간 게 아니죠.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것 때문에 올라갔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예민하신 분들은 또 많이 불안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검사들을 또 다 진행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또 대부분 정상이고요. 그래서 이 암 수치라고 하는 거는요, 이 특수한 어떤 조건이 맞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B형 간염이 있는데 알파 피토프로테인을 감시검사로서 한다. 간암에 대한 감시검사로 한다. 이런 거거나, 아니면 뭐 암을 치료하고 나서 그 반응을 본다든지 재발을 본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유용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에서 일괄적으로 이걸 시행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굳이 검사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저는 딱 3가지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알파 피토프로테인, 아까 간암 검사로 말씀드린 거, 알파 피토프로테인하고 PSA, 이건 전립선암을 보는 검사입니다. 그리고 CA125, 이건 난소암을 보는 검사예요. 요 3가지는 뭐 그나마 그래도 봐줄만한 검사입니다. 나머지 이 암 수치는 정말로 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암 수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위장 조영술이에요. 위장 조영술. 이건 뭐냐면은 이게 내시경 하려고 하면 힘드니까 사람들이 가끔 위장 조영술을 해서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위에다가 조영제를 마시는 거예요. 이렇게 꿀꺽꿀꺽 마시고 뭐 발포제를 또 넣고 이러면은 이 위에 주름이 있잖아요. 주름에 이렇게 조영제가 붙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진을 찍어요. 엑스레이로 사진을 돌려가면서 이렇게 찍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그 잔상을 보고, 사진을 보고, 아, 이게 주름이 끊겼는데 혹은 뭐가 있는데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좀 정확도가 떨어지겠죠. 물론 뭐 유용할 수는 있지만 내시경하고 비교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화석 같은 거예요. 화석.
우리가 원시 시대 때 어떤 생물이 살았나 궁금해가지고 화석을 보잖아요. 그럼 화석을 보고 삼엽충 같은 이런 게 살았겠구나. 그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추정. 근데 지금 우리가 만약에 삼엽충을 직접 볼 수가 있어요. 직접 관찰할 수가 있어요. 얘를. 근데 굳이 화석을 보고 이걸 추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화석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 직접 볼 수 있으면. 그래서 직접 내시경을 해서 이 위를 볼 수가 있는데 굳이 간접적으로 볼 이유는 없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이건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이렇게 조영수를 해가지고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어차피 다시 내시경 해야 돼요. 왜냐면은 내시경 해가지고 병변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거기서 조직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다시 내시경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많이들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요. PET-CT입니다. PET-CT.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모든 검사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정밀하게 스캔을 해가지고 암을 잡아내는.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비싼데도 불구하고 부자들이 많이 검사를 했었죠. 근데 이제 이 검사의 의미는 뭐냐면요. 의미는 이거예요. 우리 몸에서 뭘 찾아내는 거냐면 포도당을 많이 쓰는 부분을 잡아내는 검사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어디서 포도당을 많이 써요? 만약에 암이 있다면 그 암은 비정상적으로 대사가 활발하기 때문에 포도당을 많이 쓰겠죠. 이런 원리로 이제 암을 잡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거 아니냐? 이거 다 그냥 검사해보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왜냐면은 이 PET-CT라고 하는 검사는 일단 방사선 노출량이 어마어마합니다. 방사선 노출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득보다 위험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거의 CT 검사하는 거에 한 4배 이 정도가 되는 거예요. 단일 검사로서는 이게 방사선 조사량이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또 문제는요, 여기서 이상이 있다고 해서 다 암이 아닙니다. 다 암인 것은 아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이 검사의 의미는 우리 몸에서 포도당을 많이 쓰는 부분을 찾는 것이지 암을 찾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암 말고도 염증이 조금 있어도 이런 부분도 다 이상이 있다고 나오게 돼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이상이 있다고 나오면 이걸 그냥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잖아요. 이거랑 관련된 추가 검사를 또 어마어마하게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추가 검사를 해가지고 확인을 해보면 또 대부분 괜찮아요. 그래서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검진으로서 이 PET-CT를 시행을 하게 됐을 때 암을 발견해서 얻는 이득은 굉장히 적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이 PET-CT라고 하는 검사는요, 이 검진으로 하는 검사는 아닙니다. 이거는 암이 이미 발견이 됐을 때 다른 곳에 혹시 작은 전이라도 없을까? 이런 걸 보기 위해서 하는 검사지 검진으로 하는 검사는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4번째는요, MRI입니다. MRI. 가끔 환자분들 중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선생님, CT보다 MRI가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냥 MRI 해주세요. 이렇게. 근데 이 CT하고 MRI는 이게 뭐가 좋고 나쁘다라기보다는 약간 맥락이 다릅니다. 맥락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MRI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은 CT에서 이상이 있을 때 더 자세한 어떤 감별을 위해서 하는 검사입니다. 또 시간도 엄청 오래 걸려요. 그래서 검진 목적이라면 CT를 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예외는 이거예요. 뇌의 MRI 그리고 뇌 MRA. 어떤 뇌 동맥류가 이제 위험하다고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 뇌 동맥류를 나는 꼭 검사해보고 싶어. 이러면 이제 MRA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거죠. CT로는 좀 어렵거든요. 근데 MRI까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그냥 뇌 MRA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4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한 가지 좀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CT 검사입니다. CT 검사. 그러니까 검진으로 CT를 많이 하시거든요. 이거는 사실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 CT 검사라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방사선을 많이 쬐면서 하는 검사예요. 그래서 방사선 조사량이 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걸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CT 검사 정도는 가끔 하는 거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CT만큼 우리 몸 내부를 꽤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리고 또 쉽게 할 수 있는 검사가 많이 없기 때문에 CT는 그래도
가끔 해보는 거는 괜찮지 않느냐. 그러니까 뭐 이걸 꼭 암을 잡아내기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암이 아니더라도 어떤 우리 몸의 구조적인 이상을 대부분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CT를 하면. 그래서 뭐 젊은 사람이 뭐 너무 자주 막 매년 한다 이런 거는 반대지만 이게 뭐 한 3년에서 5년 그 정도에 한 번씩 하는 거는 괜찮지 않나?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특히 이제 그 흡연자 담배 태우시는 분들한테서 이 로도스 체스트 CT라는 게 있거든요. 이건 이제 방사선 조사량을 약간 적게 일반 CT의 한 8분의 1 정도 조사량을 적게 해서 만든 그 CT가 있어요. 따로 있어요. 대부분의 검진센터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좀 적극적으로 권장해 볼 만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는 건 건강에 도움이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검진 항목 4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CT 검사에 대한 제 생각도 함께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